예, 박문구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학부모님들과 보육교직원들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2일과 오늘 오전 두 차례 그 현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마침 오늘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여 지급일입니다. 지금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 교직원분들은 임금 체불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보육 비용이 가계로 전가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또 원장님들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해야 되시는 그런 걱정들로 불안과 혼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게 되자 유치원 처우 개선 지원비 등 총 62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조치에는 다만 서울시 내 6,600여 개의 어린이집이 빠져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하루속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연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쓸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한 누리과정 수행 기간은 모두 교육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동예산을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이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이 발표되고 또 그해부터 법령이 정비돼서 2012년에 도입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는 이 정부 시작도 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또 그 당시 시도교육감님들은 신년사를 통해서 누리과정 도입을 환영하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이 생겨서 보다 통일되고 또 질 높은 그런 과정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환영 성명을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그동안 지자체 선거가 한 차례 있어서 교육감님들이 바뀌신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제도, 법령을 다 고쳐서 제도를 만든 이 법령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보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2016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 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점차 개선돼서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올해에는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이 늘었고 또 각 시도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지원을 받는 지방세 중에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의 전입금도 최근에 취등록세 등의 증가로 인해서 약 시도전입금이 1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은 교육청은 최근에 인건비 과다 편성 또 이로 인한 연간 약 한 2조 원의 불용 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새로
선출이 되신 교육감님들의 공약 사업에는 사실 법령 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는 1년치 1조 6천억 예산 전액을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일부 중앙정부가 부족하지만 예비비에 3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작년 12월 여야가 16년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해서 광주,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5개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께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 의무를 이행을 해서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신익준. 평화방송 신익준입니다. 그러면 각 교육감들이, 시도 교육감들이 이런 누리과정 편성 예산들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차관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뭐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어린이집 지원은 복지부 사업 아니냐, 이건 보육 사업 아니냐, 교육청 예산은 교육에 쓰라고 준 예산이다. 그래서 보육에는 한 푼도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교육감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와 12년도에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이것은 교육청의 의사를 무시하고 도입한 게 아닙니다. 교육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누리과정이라는 공통의 교육 과정은 무상교육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무상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한다.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하고 무상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과 같은 기관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법령에. 그래서 그 얘기는 무상교육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된 것이고 결국 무상교육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을 떼면 보육기관, 교육기관은 결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같이 보시면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해도 유치원은 교육이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누리과정은 교육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칭한 건데 유치원에서 하면 교육이고 어린이집에서 하면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4만 3천여 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시는 20만 명의 보육교사, 특히 그중에서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념적으로 보육과 교육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청의 지방교육 교부금 사업으로 12년부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12년도에 교육청에서 지원한 누리과정 예산은 사실은 불법이 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지난 12년, 13년에 지원 또 14년, 15년에 지원했던 그 지원금이 그게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동아 이정원. 네, 동아일보 이정은입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사실 보육대란이 계속 이제 우려가 되어 왔고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은 현실화가 됐는데 복지부가 이렇게 나서시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뒤늦은 거 아닌가? 왜 이 시점에 차관님 직접 나서셔서 브리핑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무튼 이게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촉구하시는 거 외에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복지부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 사업이 종전에 이제 어린이집 0-2세에 대한 지원 사업, 보육 지원 사업은 복지부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예산 중에서 0-2세에 대한 사업은 복지부 예산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 사업은 이제 소관이 교육교부급으로 돼서 이제 교육부 사업, 교육부에서 이제 누리과정 사업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작년도 예산 12월 달에 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누리과정의 원만한 집행을 위해서 16년도에도 차질 없이 집행되기 위해서 2016년도 보육 예산의 보육료에 지원되는 사업 예산을 6%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0-2세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인상해서 편성을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예산, 그것은 여야 합의하에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도록 합의가 됐고, 교육교부금에서 교육부에서 예정교부를 4조 원을 예정을 해서 유치원에 1조 9천억, 또 어린이집에 2조 1천억 해가지고 4조 원의 예산을 교육교부금으로 예정교부해서 교육청에 내려보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관은 복지부 소관이 지금 아닌 게 되었습니다만은 어린이집에서 이런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또 마침 오늘이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의 급여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어서는 그 결과가 결국은 아무 상관없는 어린이들과 또 학부모,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미 예정 교부되어 있는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하루속히 편성이 돼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이게 예산이 집행이 돼서 이런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 국민일보 권기석 기자님. 네, 국민일보 권기석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은 교육감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약 사업에 대해서 1년치 전액 예산을 편성해 쓰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마치 이제 무상급식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네네. 확실히 의미하시는 게 무상급식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보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무상급식 하지 말고 보육 예산에 돈을 돌려 써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도마다 특색이 있어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상급식의 연령대나 지급하는 지원되는 기간이 다른 곳도 다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무상급식 또는 무슨 학용품 지원이나 무슨 교복 지원 같은 그런 사업들은 법적으로 이게 의무 지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다 합쳐보면 약 1조 6천억 정도가 법령에 필수 의무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규정 외의 사업들로 그 정도 규모의 지출이 편성되고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YTN의 최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결국은 유보 통합과도 직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교육부랑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언제쯤 유보 통합이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할 것 없이 유치원과 보육을 이렇게 통합을 하자라는 논의가 그동안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유보 통합단이 총리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단에서는 유치원과 그 보육을 어린이집의 그 보육을 통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유치원과 보육 사업을 이게 누리과정과 관련한 보육 사업을 통합해서 뭐 관할도 통합하고 또 그게 이제 복지부가 하고 있던 사업이 또 교육부에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지자체에서도 그 보육 사업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자체에 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 지자체의 그런 사무하고 교육 지자체의 사무하고 또 어떻게 통합돼야 되는지 거기에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합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보 통합 사업을 하루속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길 보육정책관입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방금도 이제 유보 통합 관련해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용역이 당장 이달 말에 나오더라도 시행은 한참 더 밀린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보 통합이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육교사만 약 한 20만 명,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만 약 한 5만 명 가량 됩니다. 전국에 그 수많은 그 보육기관 종사자들과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서 뭐 공청회도 하고 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또 이게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리과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과정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을 고치고 또 유아교육법만 고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유아보육법도 같이 고치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고치고 지방재정법도 고쳐서 모든 그 법령 제도를 다 11년 하반기부터 고쳐서 12년도에 시행이 됐던 거고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시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보 통합의 문제도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걸 정리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또 또 관계되시는 많은 그 전문가분들,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부안을 만들고 법 개정안을 만들어낼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법을 고쳐서라도 이 누리과정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신데 네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금 이제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다 그릇이 이제 하나로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어서 교육청에다가 이제 교육부가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 쓰는 사업을 옛날에는 교육청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거지만 별도로 편성해서 별도로 교육청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항목을 교육청에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면 지금 지방교육청에서 감사원에서 매년 지적이 돼가지고 교육비 인건비가 과다 편성됐다. 인건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 편성을 할 때 그 평균 단가를 계산할 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10,000명 선생님이 계신데 10,000명 인건비를 35세 기준으로 할 건지 45세 기준으로 할 건지 그게 연봉 그 호봉이 또 올라가시면서 인건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다 편성된 인건비만 해도 이렇게 연령을 높게 편성해서 과다 편성된 인건비만 해도 1년에 5천억 정도가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그런 항목별로 편성이 되니까 그러면 항목을 나눠서 정확하게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25일 보통 25일이 급여 지급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비교적 다른 모든 그 직종들이 어렵지만 사실 교육계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할 텐데 이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께서 급여를 지급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늘 벌어졌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다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은 아니고 그중에서 12개 시도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 어떤 경우에는 당의 교육감님들의 소신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반대해서 이것들이 지급이 안 돼서 지금 이런 그 차질이 초래가 됐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많은 논의 끝에 이런 누리과정 제도를 만들고 교육계에서 이런 누리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령 제도를 거쳐서 고치고 바꾸고 또 해서 해온 제도가 일부 그 교육청에서 여전히 그거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사실 그런 이견이 있으면 그런 제도를 고쳐서 그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제도 법령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루빨리 그 해당 교육청과 또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학부모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원장님들 이런 또 크게는 전체 국민들의 이런 우려와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0분부터 자살 심리 모금 하면 되겠죠? 예, 40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